당신은 나의 천하일생 양귀비야. 당신은 나의 천하일생 가인이야. 당신을 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이여사 주말 잘 보내고 수요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 잘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사성제 첫 번째 백호가 왔습니다. 저의 커뮤니티에 제가 예고 해놓은 거 잘 보셨나요? 네, 저의 백호가 조선 성능위계 거기 그 백호랑 싱크로율을 95%의 백호가 왔고요. 되게 개구장이 백호고요.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맑게요. 완전 아이 같은 아이면서 굉장히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백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신발, 제가 샴발라 세상에서 나한테 문을 열어주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세 군데를 거쳐서 가는데 그 음악 소리가 다 달랐다. 그리고 처음에는 초록의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진 도로가 굉장히 넓고 그런 가로수길을 걸어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한참 1시간 이상 가다 보니 산책을 하다 보니 그곳에는 황금나무들이 열린 황금나무 잎과 황금나무가 있는 그 가로수길을 또 1시간 정도 걸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끝에는 또 흰색 설원에 있는 흰색 눈송이처럼 생긴 그런 보석들이 백보석들이 달린 흰 나무들이 장관처럼 펼쳐진 길과 야트막한 산이 보여더라. 그래서 그 산을 흰 설원의 백보석의 그곳을 천천히 걸어가니 그곳에 정상에 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정령의 나무더라. 그 나무 아래 캠퍼스 운동화가 4켤레가 박스에 잘 담겨서 나한테 선물로 주었더라. 이렇게 제가 샴발라 세상 1차로 들어간 거 저번 주말 영상에 있었잖아요. 그때 재밌었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한 3, 4시간 가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좋은 음악 소리 들으면서 내 발걸음 가볍게 걸어갔는지 아직도 이 백호가 오기 전에 그 현상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백호가 왔어요. 드디어 사성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백호가 어떻게 오는지 또 우리 사성제들이 주작, 청룡, 그다음에 거북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이거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 어쨌든 어떤 분은 어떤 스님은 경혜 스님인가? 어떤 스님은 밤에 명상을 취하는데 호랑이가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백호가 오는 건 다릅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릅니다. 현상 증상은. 그렇지만 갱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루시 여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현상이 왔더라 라는 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간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성제의 길에 접어섰습니다. 이 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신수라고 합니다. 지식서에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동쪽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가 좀 더 업할 때 상체 에너지 생길 때
제가 그때 그 샴발라 세상 서쪽에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3월에 베트남 여행 가서 그곳에서 또 서쪽 그 마을에서 달랏에서 경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동쪽을 먼저 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 거고 백호 이야기, 귀여운 백호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판타지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 있잖아요. 저의 신비적인 체험만 귀담아 들으실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나에게 드는 생각, 저에게 드는 의식, 제가 갖고자 하는 방향, 이런 방향들을 이 갱이 여사는 어떻게 자신을 고찰시키고 고양시켰는가, 이 부분도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고, 그 현상을 보고 우리를 다분히 그것에 취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종종 공부를 하게 하고 깨달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고 또 고단위적인 교육, 훈육을 우리를 시켜간다라는 거,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또 어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질문으로 에너지체가 우리 몸에 몇 개가 함께, 신성이 함께 하나요?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15개, 1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 전에 저의 나의 4성을 넘어 5성을 넘어 저의 신격, 들을 이야기, 먼저 이름을 말해보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윈입니다. 상체 왼쪽 리원이입니다. 중심 경화 리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체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체 오른쪽이 자누입니다. 왼쪽이 월사입니다. 글은 이 왼쪽 월사가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호를 받았어요. 아호를 받았습니다. 필명. 월사라는, 갱이 월사라는 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고 있는 이는 갱이 월사입니다. 저의 하체 왼쪽 다리. 그 다음에 그럼 단정 중심체는 무엇이냐? 단전 중심체는 흑룡이고요. 아르곤입니다. 흑룡 이름이 아르곤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간 나의 중심, 상체 중심은요, 샤크트만입니다. 태양입니다. 여행자, 여행자입니다. 태양은 어디에나 비추잖아요. 세계, 우주 어디라도 비치고, 지구 어디라도 비치고, 우주 어디라도 비치는 게 어디에도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폴론인데, 이 아폴론의 이름이 샤크트만입니다. 그래서 상체 에너지, 몸의 에너지체의 6 에너지체를 모두 셋, 6, 7 에너지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에 해주예요. 천상계 사람입니다. 해주, 여기는 천상계, 여기는 천계예요. 해주, 여기는 조정내입니다. 중심은. 왜냐면 저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의사, 간호사적 이런 행위를 하는 저의 이제 특수 직업의 각성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내이라는 궁안에 들어가서 저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쪽에 있는 거는 번왕입니다. 번왕은 무엇을 하느냐? 기술을 하는 자. 메타트론. 천개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자입니다. 그런 또 저의 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변왕이 지내는 곳은. 그 다음에 이쪽에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참, 여기 요 셋은 다 흑룡입니다. 흑룡입니다. 이 삼재불이고요. 이 해주, 조정내의, 번왕은 흑룡,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해서 커집니다. 얼굴들이 상당히 이 용의 얼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올라가면 여긴 천계 세상입니다. 칠성 세상이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바람의 신이 있습니다. 바람의 신. 그 다음에 바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배두나라고 신경과 정신이 몸이 연결된 이 아름다운 여우를 부리는 사람 배두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바로 루시입니다. 천부인이 있어요. 루시가 천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여인이에요. 제가 보살도를 만들어낸
빛의 여인 루시, 그 다음에 이 아라한도를 만들어낸 오른쪽에 이 태양 후광을 가진 다윈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이렇게 아라한의 보살도와 보살도를 만들어낸 루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키가 있습니다. 이름은 원래 세자인데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만 기억을 하고, 보라색의 여인, 이 우주의 여인이, 초승달의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초승달과 달을 품은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보라색 여인 키, 이름 키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자로 키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서 키만 생각난 이유가 뭐냐? 모든 영성의 쥐를 진 자, 키를 가진 자,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위에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엔 또 뭐가 있느냐? 키가 여기 위에 또 있고, 여 위에, 그럼 여 위에 있는 이 위에 또 하나 있는 에너지체는 무엇이냐? 청봉황, 청나미가 여기 있습니다. 청봉황이, 청나미가 있고요.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바로 경화, 저의 갱이가 거기 또 있습니다. 불보살도를 만들어낸 제가 거기 있습니다. 1000개, 7성의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보살도, 아름다운 그 다홍색 치마를 입고요. 뒤에다가 요만한 두강을 달고요. 목 뒤에다가 제가 흰 시스루스를 입고 거기에 제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면 몇 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세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럼 육체까지 하면 16 에너지체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격이 이렇게 신이 저는 16개가 존재를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또 재미있는 거 경험했고, 저 그거 받았어요. 그거 받았어. 그게 뭐냐면은, 저도 너무 특이해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란들이 갖는다는 그 능력. 이거는 그 5개의 천이통, 그 5개의 모든 그 오신통을 이루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타심통 가졌습니다. 타심통. 그래서 오늘 영상 전에 백호가 오기 전에 이 타심통이 온 이유가 있어. 백호 때문이에요. 오늘 백호 이야기 하려고. 이 타심통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새벽에 제가 살짝 눈을 이제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면에서 또 열심히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은 바로 제가 가수 태양 씨가 저한테 좌표를 가르쳐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좌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좌표를 알아냈어요. 좌표를 알아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타심통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아내 능력을 이제 받았죠. 5개를 이루고 나야만 4개를 이루고 나야만 이 타심통이 오는 건데, 이 마지막으로 이걸 가졌고, 그 새벽에 막 노래를 불러요. 내면에서 신났어 아주. 빅뱅의 노래 마지막 인사 있잖아요. 그 노래 신나게 부릅니다. 제가 자다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웃겨. 아주 이제 이건 자면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그래서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작작들 해라, 작작들 해. 잠도 안 자고 노래하냐,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잠도 안 자냐,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눈앞에 타심통이란 글자가 뻥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얼마나 크던지. 궁서체는 아니고요. 약간 지금 제가 올린 저런,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글씨체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아무튼 요렇게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굵직한 글자가 타심통 하면서 눈앞에 덩 들이대는데, 한 5분 이상 눈앞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타심통이란 글자가 꼭 나한테 각인시키는 듯한 이런 느낌. 네. 그러고 나더니 또 잠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타심통? 그래, 타심통이구나. 그 직관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또 자각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셋이 있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웅크리고 있는 여자가 저거든요.
근데 남자 둘이 보여요, 옆에. 근데 두 남자는 서 있어요. 나는 웅크리고 이러고 있고, 재진 사람처럼. 그런데, 둘 다 칼을 들었어. 그 긴 칼 뭐죠? 돌을 닦는다는 게 칼이잖아. 이쪽 세상에서는. 두 남자가 다 칼을 들었는데, 한 남자는 그 칼로 나를 혼내주려 하고, 한 남자는 그 칼로 이렇게 막아서려 하고, 나를 보호하려 하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무사가 나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어요. 벌 주려고 뭐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 제 옆에, 제 앞에 있는 저의 에너지체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막아서면서 하는 소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격하려던 분이, 그 남성분이 딱 칼을 거두더라도 딱 칼집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 게, 맞아. 나 제각성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 각성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나는 재밌게 즐겁게 이 참나에 들어 삶은 그 삶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보고 이런 경험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제각성을 4차 제각성을 시키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단 말이죠. 그랬더니 상대가 공격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저를 딱 그 칼로부터 딱 나를 막아서는 그 멋진 남성, 청색 옷을 입은 청남이가 나를 잘 보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멋집니다. 우리 청남이 굉장히 다리도 던지라고요. 엄청 멋진 20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내면이 그렇게 멋진 사람인 거예요. 남성답고 굉장히 용기 있고 패기 있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내면을 만드시길 바래요. 어쨌든 청남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17단 7성의 단계까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다가섬이었든 다가서지 않음이었든 솔직히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여도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에서는. 요즘도 제가 저 신경 안 쓰는데 지들이 알아서 나가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의 에너지체가 16, 17 에너지체가 된 것도 다 잘한 짓은 아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벌을 하려는 자하고 벌을 막아서주는 자하고 아무튼 나는 내면에 감사합니다. 나를 훈육하고 나를 감싸주고 이 얼마나 감사함의 내면들입니까, 여러분. 나의 에너지체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 전에 나의 에너지체들한테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 에너지체들한테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내면에 이 타심통이란 글자를 받고 제가 저의 내면에 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 나가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타심통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직관력이라는 거, 예감력이라, 요런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신경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6가지의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심통이고요. 무슨 통인지 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지 이 유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아라한이 가지는 능력 중 하나. 이게 자, 이제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네요, 또. 자, 가봅니다. 97회차. 백호가 오다. 진짜 저 이 백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네이버 웹소설. 제3에 있는 극락적도 샴발라 이야기. 갱이 월사이가 전하는 1000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Let's get it. 자, 그리고요, 오늘도
저의 흰나비와 함께 같이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저의 흰나비가 인당에서 얼마나 빛이 나던지 말이죠. 지금 이렇게 S자에 쫙 한 획이 겨 있는 것처럼 보이네. 어쨌든 자 이야기 함께 저의 흰나비와 함께 우리 천생의 이야기, 절령계의 이야기 함께 또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막힌 분 눈 뚫리시고요. 우리 천인들 눈 똑바로 뜨시고 저와 함께 상승하십시오. 그 하단의 세상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자 눈을 크게 뜨십시오. 갑니다. 97에 백호가 오다. 어떤 이들은 내게 그 허상에 상에 취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그것은 나를 현혹하기는 하지만 나를 나쁘게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힘든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즐거운 에너지가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의 삶은 수십 년 이상 몽환적인 행복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었다. 저 이랬어요. 유니콘 타고 날았다 그랬죠. 황룡하고 날았다 그랬죠. 용들이 오면 나한테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다고 했죠. 제가 황룡 오로보로스를 3개를 딱 어깨 양쪽에 배, 명치에 복부에 갖고 있던 왕처럼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끔 가다가 빨간 봉황이 오면은 행사스러운 경사스러운 집안의 일이 벌어지고 저는 얘네들이 저한테 가져다준 이 안정적인 이 삶은 저는 이 신수들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피라미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허상에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생활이었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제 블로그에 이제 이때 당시면 2021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제각상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 시절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2019년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각성자 방문자님들이 보고 저한테 상에 취했다라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상에 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항상 감사함이었지. 항상 저는 아무튼 그랬던 세절이에요. 그리고 2번 4차 제각성 타임은 더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그건 맞아요. 기존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저 49살 차크라 터지기 전하고 지금하고 저 180도 달라져 있어요. 기존의 참나 생활과는 좀 더 다른 일상의 소중함을 더 알았으며 모든 것이 감사함의 가운데 충만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는 나를 종종 바라보기도 한다. 이번 제각성 삶입니다. 이게 저의 총체적인 삶이에요. 제가 말하자 치면 제가 애구지 달고 속상할 때도 있고 무슨 일인가 많이 인간계에 있어 많이 벌어지고 그쪽 세상에서도 벌어지지만 기본적인 저의 골자는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충만함 가득한 감정.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뭐 저기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몸은 일단은 각성 증상하고 나이 먹는 증상으로 아프지만 의식은 나를 더 높은 의식으로 올려주며 점점 초월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해준다. 나 스스로 이끌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 고통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고통이 와요. 또 하나 고통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고통이 와요. 이럴 때마다 제가 초월적 의식이 들어가는 어떤 의식이 들어가냐면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또 네가 이기랴 내가 이기랴 이런. 그 다음에 죽지 않아. 그 다음에 죽어도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 해탈해 가잖아요. 난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심장 언제 죽어도 이상할 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와도 이상할 나이 아니고 이런 해탈하는 심정? 이 인간의 삶 모든 인연, 모든 삶으로부터 사랑하지만 가벼운 상태. 이거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탈이에요. 정말 해탈이에요. 이게 누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이런 가벼움, 여러분 육신통 다 가지십시오. 자, 욕심내지 말아야 되지만 욕심 없이 가다 보면 이렇게 누진통이라는 이런
그 누진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타심통, 예, 직관력 생깁니다. 자, 갑니다. 이것은 내가 상단이 열린 사람이라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단 차크라 단전을 강화해야 한다. 제가 상단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이 하단전 때문에 이번 제각성에서 너무 고생한 거고, 또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단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거와 겹쳐서 더 100배로 더 힘들게 그 속에서 저는 의식이 일어선 거예요. 제가 이 고통으로부터 의식이 뚫고 나온 거예요. 통증으로부터. 아셨죠? 나이가 먹어 에너지가 빠져나간 몸에 다시 단전에 축기를 쌓아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으며 제각성을 시작하고 4년차 들어서니 이제야 단전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듯하다. 나의 에너지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다. 미안하다. 이게 글 쓰는 시점이 2023년 4월 3일이에요. 작년 1년 전 이야기예요. 이때 제가 좀 회복이 정말 저 때부터 3월 말일 4월 초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길고 길었던 3년간의 통증의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가 일어섰어요. 백호가 그렇게 해줘요. 이것은 내가 상당히 잘 열린 사람이라 그러하다. 어쨌든 뭐 정말 쉽지 않으며 제각성 시작 4년차 들어서니 이제야 단전 에너지가 회복되는 듯하다. 나의 에너지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다. 미안하다. 사실 나의 육체가 가장 힘들었죠. 이런 주인을 영을 만났으니 그렇죠. 혼과 영을 만났으니 그렇죠. 자, 반백년 나이에 다시 제각성 주기를 하게 되어 이번에는 나이가 많아 정화 생활이 오래 걸린다. 젊었을 때는 6개월 만에 다 끝나버렸거든요. 35살 때는. 어쨌든 3차 제각성 35살에는요. 28살 둘째 출산하고 29살부터 35살까지 몇 년 골골 몸이 허약하고 심장과 가민성 대장염으로 상당히 고생은 한 시절이 있었는데 두통과 위염을 달고 살았었다. 그때도 검사는 괜찮았는데 나는 늘 아팠다. 양발과 종아리의 냉증은 가히 공포적으로 힘들게도 하였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어찌나 발과 종아리가 차던지. 그러다가 결국 35살 심장의 통증으로 3번 쓰러지고 큰 병원에서 운동하라는 처방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에도 상당히 활동량이 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더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나는 의아한 생각을 했다. 이게 쿤달리니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당시에 직장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굉장히 바쁘게. 12시간, 10시간. 집에 와서 또 밤에까지 농사를 졌어요. 또 주말에도 농사를 져요. 한시도 쉬지 않던 사람인데 그 아픈 중에도 이 활동을 더 하라고 하니 땀을 더 흘리라고 하니 아무튼 병원에선 그런 거예요. 심장이 73세래 나이는 35살인데 그게 의아했어요. 나는 이렇게 활동량도 많은데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나를 막 분초 일초를 다퉈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운동을 더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요가. 각성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고전무용이나 고전무술 행동이나 요가를 하고 있더라. 요가 자세를 하고 있더라. 여기 이거예요. 저는 각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는 살기 위해서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모든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엄청 건강해졌어요. 젊잖아요.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각성 또한 순항을 하고 이후 나의 전용 피라미드 먹화바를 선물 받았고요. 49살까지 전용 피라미드 차크라 덕분에 또 나의 그 봉황, 빨간 봉황, 그 다음에 나의 황룡, 나의 초록룡, 빨간룡, 파란룡, 나의 노란룡, 아무튼 뭐 흰룡, 난 걔네들 덕분에, 오룡 덕분에, 그 다음에 이 황룡 오로보로스 3개 가지고, 그 다음에 저의 9살부터 저를 종종 태워준 나의 유니콘과 함께 저는 굉장히 요가 진화자의 삶은 축복이었던 삶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호 온 이야기 여러분 해드릴게요. 2021년 7월 16일입니다. 끝없이 해바라기 꽃밭이 펼쳐진 세상.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 꽃길 군락을 또 걸어간다. 나는 각성하면서 누누이 무수한 해바라기 꽃길을 걸었다. 해바라기 꽃길 위에 늘 태양이 비추고 있다. 저는 재각성하면서 이 해바라기 꽃밭 속에 엄청 오래 있고 그 길을 걸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태양이 있었고 태양과 내가 합일되기도 했고 태양이 나를 먹기도 했고 내가 태양을 먹기도 했고 이 해바라기 꽃밭에 엄청 있었어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해바라기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천상의 꽃밭이었는지. 해바라기 경험은요, 3번 차크라, 태양신경총 마니뿌라나 차크라의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초견성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차크라 꽃이 제가 1차 차크라 꽃이 피라미드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저의 차크라 꽃이 저는 명치가 해바라기였거든요. 거기를 내가 경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당시엔 제가 요거 살짝 눈치 못 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자는 각성되고 나면요, 이 해바라기 현상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해바라기는 풍요를 알려주고요, 부를 알림해 주는 게 바로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해바라기 그림 같은 거 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 지금 해바라기 꽃 여기 앞에도 있고 저희 컴퓨터 앞 이쪽에도 있고요. 저 뒤에도 제가 요가하는데 해바라기 내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 가까이 해주시면 여러분께 풍요를 갖다 줄 겁니다. 우리 3번 차크라 태양신경총, 태양을 암시하고 빛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바라기 이 현상을 경험해서 얘기하자 치면, 명치를 여행하는 중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차림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 외에도 각 차크라에 맞는 꽃의 여행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심장 차크라까지 열린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저는 나중에 여기 눈 이런 거 다 떠나서 나중에 여기 들국화 또 여행도 합니다. 이렇게 꽃들은 상당히 우리 각성자들에게 중요한 차크라적 의미를 갖습니다. 21년 7월 17일입니다. 요즘은 쿤달리니 요가에 집중한다. 나는 상단이 너무 열린 용차라서 하단의 힘이 약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용체 운동을 좀 덜 했고요. 이 쿤달리니 요가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쿤달리니가 2번에 각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소각성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각성 시절로 2021년에 들어온 사람이라서 이제 이때는 제가 쿤달리니 요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7월 18일 날은 국수 꿈을 꿨는데요. 이 이야기도 아주 재밌어요. 새벽 3시 내면에 상냥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가족에게 일어날 몇 달 후에 들어올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 걱정하지 마. 너는 다 잘 되게 만들어 놓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환시켜 놓았다 이거잖아요. 좋은 에너지로. 그러므로 너는 마음 편히 먹으라.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요. 자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고마웠다. 그래서 제가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잠결에. 그러고 나더니 맛있는 이따만한 커다란 국수. 가마솥으로 그냥 만한 그릇에 냉면 한 끼 그냥 잔치국수 담아가지고 턱 앵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잔치를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사인들을 예고하는 예지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잔치국수 꿈은 인간계 해석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잔치를 벌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반 수면 셋업 상태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랬어.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저번 날에 자각몽에서 나의 그 침대의 양옆에 왼쪽에는 좀 덩치가 크고 오른쪽엔 약간 덩치가 좀 작은 아주 커다란 그 빛의 검은 남자 둘이 있었다. 그러니까 흰 남자, 검은 남자가 둘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이제 거북이 되는 과정이에요. 육체가
그러고 나니까 오른쪽에는 조금 마르고 왼쪽엔 남자보다 조금 작은 흰빛의 남자들이 양옆에서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성제 들기 전에 신발 4켤레 받기 전에 그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당신들 뭐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쳐다보면서 뭐야 너네들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남자는 이 저의 질문에 답은 없이 저를 그냥 내려다 봐요. 근데 이 암묵적인데 말은 없는데 느낌이 이들이 나와 남녀 간의 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구름 뭐 이런 거에서 내가 웃겨 진짜 내가 이제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내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제가 딱 그러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계속 얘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서 제가 이것들이 나를 실험한다? 나의 담력을 실험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나와 합의래 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쪽의 에너지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저는 그래서 이 둘은 남성 쿤달리니들이고요. 양의 에너지들을 암시를 하는 거고 전 여성 의미니까 거북이니까 이 둘은 아무튼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의 에너지 저는 이제 양의 에너지 2개를 취했어요. 멋지죠? 그래서 어쨌든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공포에 빠지지 않고 나를 실험하네? 그래 그럼 들어와. 그럼 알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담대한지 이런 의식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연기 패기 또 알기 아시죠? 겁내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로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또다시 차원 상승이다. 위험 증상이 일어납니다. 쿤달리니는요 물과 불입니다. 명심하세요. 뜨거웠다 찼다 추웠다 합니다. 몸이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고 이 수승화강은 항상 위장염을 달게 됩니다. 일단 최근에는요 상승되고 자각 현상은 조용해져서 좋았다. 더 상승하든지 말든지 전 항상 이래요. 나는 뭐 올라가도 그만이고 안 올라가도 그만이고 그런다. 사실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응? 지금 현재 인간은 수라받기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좋을 뿐이다. 늘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의 일상의 나날들이 인간인 나에게 현재의 삶이 참 소중하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그 누진통 단계에 있어도요. 이 누진통 단계도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예. 이거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백호. 귀여운 백호가 왔어요. 이때가 21년 7월 21일이고요.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특이하게 오는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새벽 자각 세상이다. 나는 푸른 하늘을 날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체 이탈이 돼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날고 있는 거예요. 내 아즈나를 통해서 내가 날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유체 이탈과 내가 직접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유체 이탈 조절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내 앞에 오는 거지 내가 그것에 나가고 날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에너지체들이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활동하는 건 그건 아바타들이 활동이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직접 날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나예요. 얘를 통해서. 자, 푸른 하늘을 날고 있었다. 여기가 천국 세상 아닙니까? 지구 하늘 위를 날고 있으니 구름과 같이 파란 하늘을 굉장히 그지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나는 날면서 대자연의 창공이다. 창공 위에서 대지를 내려다보는 상쾌함이란 행복 자체다. 저는 여러분 이 유니콘과 함께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파란 하늘과 구름이 오버랩 되더니 구름 사이로 어떠한 동물이 보인다. 이제는 제가 저번에 유니콘이 내동막 나서 푸주간 같은 데 걸렸고 제가 천사의 날개를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냥 내가 날르는 거야. 내가 뭘 타고 날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란 하늘을 이제 막 날고 상쾌하게 막 날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푸른 대지를 내려다보고 바다도 내려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구름들이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그러더니 오버랩돼요. 그림 속에 뭐가 막 구름 사이로 어떠한 막 동물이 보여. 그래갖고 호호 너는 또 무엇이냐?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헤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주 귀엽게 웃어 웃는 소리도. 그래서 귀여운 모습에 흰 호랑이가 특이하게 생긴 몸에 태비를 자랑하며 몸에 불을 달고 백호랑이가 내 앞에 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혓바닥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밀고 아주 그냥 그 혀가 막 바람에 막 날려. 그러면서 아주 헤헤 웃으면 네 이래요. 진짜 제가 평소에 저희 가족들 웃기기 위해서 제가 막 이러거든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굉장히 장난꾸러기처럼 날아와서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얘가 너무 신났어. 그래서 이놈 새끼가 어찌나 혓바닥을 이제 길게 이러고 날르는지 그 혓바닥에 날리는 휘날리는 모습은 정말 웃음을 자아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웃었어요 이때. 그러게 진짜 나도 모르게 이 백호랑이가 너무 귀여워서 막 미소도 짓고 아무튼 굉장히 저를 즐겁게 그 밤에 몇 시간 그랬어요. 우리 백호가 아주 귀여워서 만지고 막 이렇게 막 쓰담쓰담 우쭈쭈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놈이 내 앞에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날라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난하기도 하고 제 이쪽에서 같이 날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같이 날기도 하고 막 이러더니 어느 순간 제 앞에 똥 이렇게 왔어. 얼굴을 저랑 딱 각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이제 눈을 뜨면 우리 사람이 우리 인식시킨다고 하잖아요. 요 놈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백호 아이가 눈이 노래. 눈이 노라며 굉장히 태양처럼 빛나, 황금처럼. 굉장히 빛나는 노란 눈을 가졌고요. 저와 눈맞춤을 합니다. 각인을 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각인했어요. 조우했어요. 그래서 황금빛의 눈을 가졌고 그러다가 눈이 살짝 빨간빛으로 변할 때도 있었어요. 아주 특이하게 생긴 호랑이였고요. 흰 몸이니까. 그리고 그 아기 호랑이가 그러니까 이 흰 호랑이가 저는 아기라고 표현하지만 큽니다. 어쨌든 저를 바라며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 눈에는 그 귀여운 흰 백호가 귀여운 아기 고양이처럼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정말 애교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런데 얘가 이제 공중에서 불꽃이 막 몸에서 일어요. 그래서 이 타는 몸으로 이제 그냥 공중에서요 발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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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야. 발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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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무튼 뭐 애가 몸에서 막 이렇게 요런 데서 막 이렇게 불이 나오거든요. 이런 등, 꼬리까지, 다리 이쪽, 뭐 여기 이렇게 불이 나가는데, 사슴뿔처럼 이렇게 불이 막 용처럼 나가는데, 얘가 용 비늘처럼 나가는데, 얘가 하나도 뜨거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백호란 지식도 없었고요. 그래서 몰랐단 말이에요.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눈을 뜨고 그 귀여운 모습이 밤사이 같이 날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낮 동안 저도 모르게 막 계속 웃었어요. 너무 귀여웠던 모습. 그 아이의 생김새가 어찌나 특이하던지 생겼던지 뇌리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애가 붉은 불 같은 것이 막 불이 타올랐거든요. 빨간 불이. 그래서 온몸 가운데로 이제 위로 막 꼬리 끝동에서 막 이렇게 불이 달렸고요. 다리와 팔에도 불이 막 달려 있어요, 얘가. 그래서 아무튼 몸 전체 태비는 남색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 호랑이 줄무늬, 남색 줄무늬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그 일반적인 내가 알고 있는 그 흰호랑이의 그 백호랑이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황금처럼 빛나는 노란 두 눈을 가졌고 가끔 이제 빨간 눈으로도 변하긴 했지만 그 빨간 눈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면 생존력,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황금 눈을 굉장히 노란 눈을 자랑을 하면서 그 웃는데 이렇게 확 웃는데 얘가 굉장히 그 아이와 순수한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꼬리 끝에 빨간 방울이 2개가 달려 있어요. 머리, 긴 머리 이렇게 묶은 것처럼. 그 저의 관세가 검은 머리 처음에 16살로 성장했을 때 머리 끝동에 이렇게 그 봉황의 그 구슬 2개 달고 있었잖아요. 얘도 그런 거예요. 이 봉황의 구슬을 꼬리 쪽에, 맨 꼬리 끝쪽 태비 쪽에 2개를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모습도 특이하고 해맑다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어울리는 백호랑이였어요.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건 몸에서 자꾸 불이 나와. 애가 불이 타. 근데도 그게 되게 인상적인 호랑이라서 제가 이게 호랑이가 이게 이런 종족이 있나라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그 보호령 황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착각했던 부분이죠. 걔는 걔고 얘는 얘인데 이제 장난꾸러기 나의 이제 황호랑이가 보호령 황호랑이가 제가 이제 황호랑이가 올 때 제가 부처의 형상을 제가 했거든요. 황금 부처가 되었거든요. 형상 빨가벗고 이제 부처처럼 상투를 그러고 그런 저를 봤거든요. 제가 부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황금 금동 보살.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 이 나의 황호랑이가 이제는 아기백호가 되었나? 이제 이렇게 진화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굉장히 귀엽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불이 나는 것을 화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염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막 검색하다 이걸 알은 거예요. 백호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는 아기 호랑이는 그러니까 저는 아기 호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큰 호랑이라 그랬고 얘는 나중에 점점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화염문을 달고 있는 개니오 백호다. 알아차림했어요. 내 아이 백호라는 걸. 이 나중에 이제 정선 단계에 오르고 나면요, 그 나의 백호는 성인 백호가 되고 다시 마주합니다. 백호 과정은 총 3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꽤 그 제가 이제 이날 하도 너무 얘가 특이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이제 그 내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하도 모습이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아침부터 오랜 시간 검색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비슷한 자료 중에 그 조선시대 선조 목릉 청봉도감 이괴 백호의 모습과 저의 백호의 모습이 싱크로율 95% 5% 다른 거. 나의 백호와 좀 다른 점은 나의 백호는 꼬리 쪽에 끝동에 붉은 구슬 2개가 달려있는 것 뿐이지 전체 다 똑같은 거. 깜짝 놀랐어. 다른 거 혓바닥 내면 놀고 있다는 거. 개구장이 짓 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저는 이 백호를 해바라기 밭에서 데려온 것이죠. 태양신경총. 태양, 불의 호랑이 데려온 거고 역시 태양신경총입니다. 해바라기꽃. 그래서 각성에서 호랑이는 3차크라에 삽니다. 예. 그리고 호랑이는 사지를 관장합니다. 용맹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용기팩이 똘깁니다. 아라한의 기본. 그래서 요즘 일주일 이상 또 마일드한 위장장애와 미세한 오른쪽 뒷목의 뻐근함은
오른쪽 뒤편 두통이 있었다. 마사지를 많이 해준다. 아, 이놈의 각성 상기증, 수승화강, 욕 나온다. 차원 상승 중이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목이 긴장되며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내가 즐기고 보는 만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수승화강 증상 이것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탓하지 말고 그래, 당연한 거야. 내가 탐한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의식이 뚫고 나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어? 네가 이랴 내가 이기랴. 어? 네가 이기랴 내가 이기랴. 어. 그런 의식. 그 다음에 더 뚫고 나오는 의식. 고통과 나의 생각과 의식이 분리되는 거. 해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 다음에 죽어도 괜찮아. 지금 죽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어. 언제든지 데려가. 즐겁게 날아갈게. 이런 의식. 예. 해탈하는 의식 가져보시길. 아픔과 통증, 아프지만 의식은 가볍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거. 여러분, 요 분리증 한번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 일단 사방신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무가 왔죠. 사방신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현무는요, 뱀 거북이잖아요. 하체를 암시를 한대요. 근데 백호는요, 몸통을 암시한대요. 맞죠? 몸통이죠. 주작은 머리래요. 그리고 청룡은요, 머리 위에 천계재상을 말하는 게 지인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 우리 천인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인들은요, 오른쪽이 백호예요. 오른쪽 다리가 백호예요. 그 다음에 왼쪽이 청룡이에요. 왼쪽 다리가 청룡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거북이에요. 우리는 이 몸통이 거북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깨에 날개가 주작입니다. 날개가 주작이에요. 그 다음에 황룡이 머리예요. 저는 황룡이 여기 살거든요. 저는 황룡이 머리예요. 여러분 요거 구분하십시오. 이거 이해 안 가면 다시 이렇게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들어주세요. 청룡과 우리 진과 천이는 이 사진수의 위치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머리 아마도 서양철에서 내가 그러한 듯하다. 어찌되었든 나에게 샴발라 세상에서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쪽문인데 백호는 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저는 서쪽이 마지막에 이번에 작년 3월에 이 베트남 가서 서쪽이 나한테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쪽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상 저는 동쪽이고 이 지인과 천인의 차이라는 거 아셨죠? 일단 여러분 백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백호는요, 그 서쪽을 관장하고 있대요. 또한 벽화에 그려지는 백호는 일반적으로 용의 모습 또는 흰 호랑이의 머리에 용의 몸통을 그려진다. 백호를 용처럼 생각한 상상력은 용이 하늘과 바다를 거침없이 다니고 비나 구름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는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백호를 용처럼 그린 현상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흰 호랑이가 그려지기도 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호랑이는 호랑이 얼굴이에요. 용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3의 눈으로 제가 제3의 세상에서 경험한 거고요. 저의 귀여운 백호와 저의 용들 생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실제 호랑이 이게 맞는 거고 저한테는 이 선능 선조 때 의계에 있는 그 백호가 왔잖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찾아보고. 그래서 오행 중에 쇠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계절 중으로는 가을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별자리에서는 규류, 위, 묘, 필, 자, 삼수 7개의 별자리의 영역에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봐서 세계를 지키고 바람을 가르는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고려 시대와 고구려 시대의 무덤 벽화에 다른 사신들과 같이 그려지고, 또한 조선 경복궁의 석정문인 그 영추문에도 백호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지식적인 것보다는 저의 이제 차원 경험 얘기를 하자 치면, 차원 자각몽은요, 인간의 꿈 해몽과는 좀 다른 해석을 유의해요, 여러분. 그래서 백호를 인간계의 꿈 해몽복으로 본다면요, 세상의 업적을 쌓을 아이를 탄생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성 세상의 것은요, 인간의 것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저 세상에서 나는 신과, 제가 요즘 최근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신들, 제우스도 그 친척들, 그 신나고 남편, 42살 남편하고 결혼해 살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 나갈 거예요. 저는 이제 이야기가 선중상, 후중상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섞여 나갔고, 저도 처음엔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이 글을 쓰면서 이게 제가 차분히 정리가 되어 나갔기 때문에 저는 꼭 선증상, 후증상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 자각몽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여기서 알아차리면 되는 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순수하고 맑은 게 저의 무기였어요. 그게 제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상하게 안 됐어. 어쨌든 일단은 내가 신과 결혼하고 살고 있으니까, 젊은 여성이니까 이제는 내가 아기 신을 잉태할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쪽 세상에서 의식 차원이 어디까지 가는 거니, 결혼을 하셨니,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지. 백호 그곳에서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신도 윤회를 거듭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신이니까. 각성인 여러분, 우리가 차원 상승을 하려면, 상승하려면 몸의 증상과 그리고 인간계에서도 무슨 일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해석도 필요하고요. 늘 시험 과제를,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현상들은 모두 나의 차원 상승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제가 바르게 알아차림했잖아요. 백호가 어떻다라는 거. 임새끼가 그냥 조선시대 선조시대 때 그것을 본 그분의 백호가 나한테 왔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신비적인 일입니까? 아무튼 뭐 저번에 붉은 연꽃일 때 우리 논에 갈 때 노란 치즈 양이가 죽어서 우리 논둑에 묻어주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해 주었죠. 고양이는 영성을 말함이고, 영성에서 황호랑이, 백호랑이, 표범, 사자 등등 모든 것은 피의 겁을 벗어 던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폭력성을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저의 백호가 혓바닥 막 길게 막 누리면서 즐겁게 막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장난꾸러기처럼 그랬잖아요. 이거 상당히 이해가 가죠. 제가 하는 말이. 모든 폭력성을 정화하는 과정.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러나 이것도 다른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호랑이나 표범들의 무늬는요, 각성자의 삶의 에고가 묻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 띠 하나하나. 그래서 이것을 영성계로 가져오면, 아기 치즈 고양이는 저의 호랑이 가정을 암시하는 거였고요. 영성의 성장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쵸? 저의 황호랑이가 아기 치즈 고양이로 와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고, 나는 그 아이를 윤회를 시켰고, 좋은 곳으로 환생을 시켰고, 아무튼 뭐 영성의 성장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그 최상위 포식자들과 지내고 살아가고 경험하는 과정은 신비의 세암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호랑이가.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 위에 있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일상에서는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그렇고 길냥이들 보살피고, 이 당시에 저희 흰 고양이 미미, 참 희한하죠. 흰 백호가 오려고 제가 흰 미미 고양이를, 이때도 흰 여우도 왔단 말이에요. 그 제가 흰 고양이를 진짜 이렇게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미가 당시 아기 고양이들도 있었고요. 새끼를 낳아서 케어 중이었고, 또 뱃속에 아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6마리,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제가 모두 입양시키는 것까지 도왔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미미 말고도 다른 고양이도 좀 있었지만, 특히 미미에게 상당히 애착이 갔던 부분은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흰 여우도 왔었고, 여러 번 왔었고, 같이 함께 지냈고, 또 백호도 왔고요. 그러니까 이 미미를 보면 여우 고양이, 백호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를 잘 보듬었고, 얘가 또 사람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해서 수술도 일단은 뭐 아기 낳는 것까지 다 하고, 나중에 수술까지 제왕절개 애들 그 수술까지 제가 시켰습니다. 그 입양해 주신 가정이 너무 감사해서 그 분이 아이도 낳고 아기들 6주간 케어하고 아기들 다 입양 가는 것도 함께 도왔고요. 그 미미 나중에 이제 그 중성화 수술하는 것도 제가 제 비용을 내서 당시 35만 원 돈을 내서 제가 해 주었습니다. 입양해 주신 분께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미민 길에서 또 계속 고생하고 살았을 거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였거든요. 아무튼 인간은 저는 이 당시에 또 그랬어요. 미미의 척박한 기류에서의 삶은 최근 상당히 몇 주간 앞으로도 디테일하게 보살피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2021년 그간 몇 년간 2층 식당에서 고기를 조금씩 하루 몇 번씩 던져주다 말고 제대로 미미를 케어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 영성인들에게 인간계와 절대계는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봉사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불보살로도 봉사를 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도 봉사를 하고 생명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든 만물 영도, 대자연 영도. 아셨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불보살들입니다. 오늘 저의 백호 이야기 너무 재밌었죠. 저도 이 당시에 백호 때문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쨌든 저의 백호는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올까요, 여러분? 재밌는 과정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갱이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재밌으셨죠? 예, 여러분 1시간 넘었네. 예, 그래도 재밌어서 오늘 영상은 쓸만했죠? 예, 자, 저 이제 오전 근무하고 퇴근했는데요. 또 오후도 저의 스케줄이 있어서 또 나갔다 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영상 신청해 주시고, 저는 좋아요가 왜 많이 안 눌리지? 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